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태동 행정사입니다. 어제 그제 하루 종일 비가 와서 그런지 땅바닥이 아주 촉촉합니다. 여기는 광교산 지금 맷돌바위 중간봉까지 올라가는 코스를 매일 1시간 반씩 이렇게 어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근을 해서 하루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지 제가 11개월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유익한, 좀 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러한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어싱을 한 지 11개월 되었습니다. 11개월 되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모두 이제 겹치면서 한 사이클이 돌아가면서 어싱이 이제 제 생활 속에 습관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많은 질병에서 회복이 됐고 또 많이 몸이 정상 상태로 회복됐다는 것을 엊그제 제가 또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께 새로운 정보를 조금 더 깊이 있게 그렇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싱이 어디에 좋은가?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게 있습니다. 우리 몸의 NK세포 활성화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심도 있고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전히 제가 이 광교산 이 아름다운 자연을 비추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걷기, 이건 단순한 땅과의 접촉으로 지압 마사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걷기를 하면은 우리 몸의 만병의 질병의 근원이 되는 또 염증과 또 질병, 암, DNA 변형, 온갖 그 질병과 노화의 주범인 그런 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겁니다. 활성산소를 첫 번째 제거합니다. 두 번째는 몸의 정전기, 모든 병은 정전기에 그 원인이 있다. 사실 자세히 우리가 전기적으로 아직 이런 게 제대로 이제 좀 연구가 좀 덜 된 부분인데요. 현대의 그 외암과 각종 현대의 그 해결 못할 그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많은 질병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분화가 되었는가? 그거는 여러분들 자세히 살펴보면은 음식이라기보다는 전기장이라는 것을 금방 떠올릴 겁니다. TV나 스마트폰, 온갖 그 전기 제품, 또 각종 전선들, 막 이런 거에 막 우리가 전파, 전선, 전체적으로 이제 전자기장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에 의해서 인간이 엄청나게 많이 그 질병의 원인이 되고 그걸 치매를 받는 거로 그렇게 지금 점차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정전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맨발 걷기를 하게 되면은 온몸의 혈액순환이 활성화되면서 체온이 정상 체온으로 올라간다는 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지구, 이 대자연의 이 지구가 그 어떤 주파수가 있는데 이 지구도 이제 이렇게 그 운동을 하기 때문에 지구의 고유의 진동 주파수가 있습니다. 그게 7.83Hz인데 그 7.83Hz에 우리 몸이 거기에 맞춰지는 것입니다. 뇌가 맞춰지고 뇌의 뇌파가 맞춰지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평소에는 베타파를 유지하다가 이게 어싱을 되는 순간 알파파로 아주 정상적인 뇌파로 안정적인 뇌파 흐름을 보이고 그 다음에 심장 박동수, 심장에 있는 주파수도 여전히 심장 뛰죠. 그거 주파수도 7.83Hz로 맞춰주는 거예요. 예. 그 엄청난 그 어싱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온몸이 발바닥에 자극점이 있는데 전부 다 자극이 되니까 뭐 온통 뭐 자극이 되는 거죠. 어싱하는 순간. 그래서 온몸이 모두 다 정상적으로 하고 또 특히 세포 간의 그 간극이 이렇게 좀 넓어진다. 그래서 그 간극이 넓어지기 때문에 세포의 운동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신비한 그런 아주 신묘막측한
그러한 어싱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그동안 여러 차례 듣기도 하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어싱을 계속 하려면 왜 내가 어싱을 해야 하는지 해서 이런 어싱의 원리, 어싱의 효과 이런 거에 가끔 한 번씩 귀를 기울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자, 여러분 비가 이틀간 이렇게 온 뒤에 초록이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요 시기가 4월 말 5월 초 이 시기가 인간에게도 가장 유익한 그러한 그 기운이 인간에게도 흐른다고 합니다. 자, 이게 참 얼마나 이게 새롭습니까? 자,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깊이 있는 지식 그것을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NK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몸에. 제가 맨발 걷기를 2개월인가 3개월 하고 나서 NK세포 활성도를 재보니까 500 정도가 정상 수치인데 2000으로 그게 올라갔습니다. NK세포가. 그래서 이상하다 했더니 그게 계속 유지되면서 지금은 아마 그거를 NK세포를 재면은 한 3000 정도 될 겁니다. 활성도가. 자, 그럼 NK세포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자세히 알아가겠습니다. 걷기에 가장 유익한 것은 이 NK세포의 활성도입니다. 이 장태동 행정사가 그래도 다른 그 맨발 걷기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가장 맨발 걷기 유튜버들보다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NK세포 활성화입니다. 저는 정말 이게 NK세포야말로 가장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어싱의 최고 장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자꾸 생각해서 좀 유심히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NK세포에 대해서 나무위키라는 게 있어요. 나무위키. 백과사전이죠. 나무위키나 뉴스도 보고 연구 보고서도 이렇게 검색을 해서 내추럴 세포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한번 좀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가 조금 길이 이렇습니다. 자, NK세포라는 건 뭐냐?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그러죠. 셀은 세포고 내추럴은 자연이고 킬러는 이제 죽이는 사람, 뭐 죽이는 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연 살해 세포라는 얘기예요. 내추럴 킬러 셀. 예, 자연 살해 세포죠. 자, 이것은 바이러스나 특히 암세포에 대응하는 백혈구의 일종입니다. 백혈구 안에 T세포, B세포, NK세포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요거는 이제 선천성으로 타고나는 림프구 세포의 일종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추럴 킬러 세포라고도 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NK세포는 인체에 해로운 암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한다. 자, 그리고 온몸에 세포 자살을 일으키기 위한 물질들을 가득 담고 있다. 세포 자살을 일으키기 위한 물질들을 가득 담고 있는데 림프구 중에 아까 세 가지 세포가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가장 커요. 그래서 전체 림프구 중에 약 한 5에서 10% 정도? 한 10% 정도 차지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외부에서 침입한 적이 아니라 이제 이 면역세포들이 있는데 외부, 내부 이렇게 다 면역세포들이 이제 다 공격을 해서 이제 제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외부에서 침입한 적이 아니라 내부에서 감염된 비정상 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수행한다. 자, 그래서 몸에서 이렇게 순찰을 도는 거죠. 이게 스트롤을 하는 거죠. 몸에서 순찰을 돌면서 감염된 세포만을 찾아서 세포 자살을 유도시킵니다. 이게. 그리고 세포에 뭔가 염분을 주입해서 세포 개살을 일으킵니다. 자, 이렇게 이게 이렇게 순찰을 도는 거예요. 이제 군인들 전방에 수색되죠. 최전방에서 간첩이 있나 없나 이렇게 쭉 보는 거죠. 그래서 최전방에 나가서 공격하는 세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딱 그런 그 비정상적인 암세포를 만나면은 그거를 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물과 염분을
물과 소금을 주입을 해서 세포를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여버리는 겁니다. 세포 개사를 일으킨다고 그러죠. 자, 그런데 이 NK 세포가 면역 세포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것은 왜 가장 중요할까요? 지금 현대인들 각종 암, 뭐 DNA 세포의 변형, 조직 세포의 변형, 여러 가지 몸에 그 이상 반응이 있어서 그 지금 암에 의해서 가장 사망률이 높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2022년 통계를 보니까 26%가 암에 의해서 죽었어요. 암에 의해서. 그럼 4명 중에 1명은 암에 의해서 죽는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암에 대해서 70%, 80% 치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암 걸리면은 이제 죽었다 해서 암 선고라고 그랬어요. 사형 선고 같이. 그러나 지금은 뭐 암 선고라고까지는 그렇게까지는 뭐 과대하게 얘기하기가 좀 곤란한 게 70% 정도는 평균을 치료를 하죠. 전립선이라든지 뭐 유방암 뭐 상당 부분은 그거보다 훨씬 더 낫죠. 피부암 이런 건 뭐 거의 다 치료되고. 그래서 웬만한 암은 다 지금 치료가 된다. 폐암도 많이 치료가 되죠, 지금. 그래서 이거는 뭘 나타내느냐? 80%가 치료된다면 암은 둘 중에 1명은 적어도 걸린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둘 중에 1명이 걸려서 80%가 회복되니까 26%가 암으로 사망한다. 그렇게 이제 보면 거꾸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암은 지금 최소한 부부 중에 1명은 암이다. 가족 중에 반은 암이다. 이렇게 보면은 정확할 겁니다. 자, 새벽에 이렇게 이제 운동하시는 분도 있네요. 새벽에 뛰고. 예. 자, 그래서 NK 세포가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데, 어쨌든 암이 안 걸리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몸에 치료하지 못하는 게 암만 안 걸리면은 그래도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이 관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NK 세포가 그러면은 어떻게 검사를 해야 되느냐? 동네 내과에서는 잘 안 해주기도 하는데, 신체 검사, 의료보험에서 건강진단하는 그런 검사가 있습니다. 지정병원. 그런 데서 가서 하면은, 단번에 해줍니다, 이거. 한 2, 3일 걸리는 것 같아요, 보고서가. 근데 활성도가 정상 수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밀리리터당 500pg라고 그래요. 500pg. 그 개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500pg 이상이 정상이다. 500 이상이. 그런데 이제 250에서 500 사이는 스트레스를 입어서 면역세포가 상당히 저하된 상태다. 이제 암 환자가 수술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조금 몸이 회복됐을 때 500에서 그 300, 그 사이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0에서 250 되는 사람도 많아요. 그거는 NK 세포 활성도가 매우 낮다. 그래서 악성 종양이나 성인병, 각종 성인병,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 뭐 유마티스나 뭐 여러 가지 많죠. 그런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그런 단계에 진입했다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NK 세포는 우리 몸에 암이나 성인병, 각종 성인병을 일으킬 수 있는 결정적인 지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NK 세포가 낮다. 그럼 암 환자들은 NK 세포가 상당히 활성도가 낮습니다. 뭐 100, 200 여기까지 보통 재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암이 어느 정도 치료가 되느냐, 또 암이 걸렸느냐 안 걸렸느냐, NK 세포를 검사하면 상당히 유력한 검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NK 세포는 그러면은 NK 세포는 언제 생기냐? NK 세포를 활성화시키려고 인간이 노력을 하는데 언제 생기냐? 가장 중요한 게 웃음입니다. 한번 KBS 생로병사도 이게 방영된 거 제가 한 20년 전에 본 것 같아요. NK 세포는 웃음에 의한 자극이 이 간 뇌에 전달되면서 신경펩티드라는 그런 물질을
정보 전달 물질이죠. 이게 활발하게 생산이 되고 이것이 NK세포 표면에 부착돼서 NK세포 활성화를 일으킨다. 자, 웃음에 의해서 자극이 돼서 뇌세포에 전달되면 신경펩티드라는 정보 전달 물질이 활발하게 생성되고 이것이 NK세포 표면에 부착돼서 NK세포 활성화를 일으킨다. 자, 이렇게 설명하면 정확한 설명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언제 그러면 활성화가 되냐? 웃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웃는데 뭐 현대 사람들이 웃을 일이 많지 않죠. 찡그릴 일이 더 많잖아요. 또 뭐 하루에 한두 번도 못 웃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NK세포가 활발하게 생성하는 요인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생로병사의 비밀 거기에 보니까 사람이 그냥 실제 안 웃고 입모양만 입꼬리만 위로 올리고 웃는 표정만 지어도 뇌에서 그것을 감지를 하고서 NK세포 활성화를 돕는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웃음을 내가 웃음 소리를 듣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결국 표정으로 감지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충분한 수면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된다. 참 어려운 일이죠. 스트레스 관리.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운동이다. 운동.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햇볕 쬐기입니다. 햇빛을 쬐면은 제가 며칠 전에도 이거에 대해서 강조 말씀을 드렸듯이 햇빛을 쬐면은 한 15분만 쬐면은 멜라토닌이 정상 수치로 도달합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이 활성화되면서 세라토닌도 활성화되면서 우울증이나 불안감, 공황장애 이런 게 급격하게 개선됩니다. 그러면서 이 햇빛을 쬐므로써 정서적인 분야, 정신적인 분야도 개선되지만 가장 중요한 게 NK세포 활성화에 기여한다. 이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그 생성을 돕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NK세포 활성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햇볕을 반드시 쬐야 된다. 아무리 햇볕이 따가워도 하루 15분 정도는 햇볕을 반드시 쬐다 그러면 모든 병을 다 예방한다. 이래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새 햇빛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제 얼굴도 많이 탔거든요. 그런데 저는 뭐 이런 거 뭐 구릿빛 젊음 이런 것도 있으니까 햇빛을 많이 쬐서 얼굴을 좀 구릿빛으로 이렇게 거무틱틱하게 해도 좋다. 남들이 어떻게 보든 간에 내 건강 내가 지키면 되니까 햇빛을 좀 많이 쬐는 편입니다. 일부러 차를 끌고 직장에 안 가고 걸어서 햇빛 쬐는 날은 갑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말씀드린 거는 그럼 이게 NK세포가 그게 맞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게 맞습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제약회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바이오텍 여러 제약회사에서 활발하게 NK세포를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의약품 그런 물질들을 많이 지금 막 개발하고 있습니다. 정신없습니다 요새. 그래서 NK세포를 이용한 항암제 개발하고 면역 항암 치료제를 만들고 NK세포 치료제를 만들고 CJ 바이오 또 CJ 바이오 사이언스 차 바이오텍 뭐 바이젠셀 뭐 박셀 바이오 뭐 NK 헬스케어 이런 데서 지금 뉴스를 보니까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암세포를 때려잡는 게 또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또 암세포의 전이를 최대한 방지하는 게 결국은 이 NK세포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제약회사에서 많이 개발도 했고 이제 주로 이제 지금 막 활발하게 개발 중이더라고요. 뭐냐면은 간세포암, 간암, 또 뇌암, 위암, 췌장암, 유방암, 폐암, 두경부암. 암이란 암은 죄다 이 NK세포가 때려잡는다. 그래서 NK세포 그 연구가 엄청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NK세포 검색하고 뉴스 같은 거 한번 보십시오. 요새 뭐 죄다 뭐 이거 NK세포 갖다가 암 잡는 게 결국 이게 이제 면역을 증강시켜서 암을 잡아야 된다. 여기에 이제 집착하는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뭐 그래서 NK세포 효용성이 이렇게 중요하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NK세포가 뭐 스트레스 관리, 운동, 뭐 또 저기 웃음, 뭐 또 햇볕 쬐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햇빛을 쬐면서 어싱을 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햇빛을 쬐면서 어싱을 하게 되면 어싱 효과가 최소 3배 정도는 증대된다. 예, 이렇게 이제 그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NK세포만 활성화가 되면은 암에서 치료되고 또 암에 걸리지도 않고, 걸렸어도 암이 전이 되는 게 가장 무섭죠. 그래서 암은 보통 2년간 수술 후에 또는 암을 치료 후에 2년간 재발이 되지 않고, 그리고 5년 동안 전혀 재발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완치 판정을 보통 하죠. 자, 이게 얼마나 그 암 치료에 이거 고생을 하고 암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까? 온 가족들이. 한 가족의 또 일 개인의 모든 행복을 다 앗아가는 게 이 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 들어서 이렇게 어싱을 하면서 내가 나이 들면서 자식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는 게 암에 걸리지 않는 겁니다. 암과 성인병에서 가장 자유롭게 하는 게 바로 NK세포니까 이 NK세포를 내가 활성화시키면은 자식들과 배우자에게 누를 끼치지 않는 겁니다. 또 돈 쓸 일도 크게 없습니다. 예. 암세포 발견되고 그러면 돈도 많이 써야죠. 자, 그래서 어싱만이 유일한 정답이다. 노후의 건강관리에 어싱만이 가장 유일한 정답이다. 그래서 이제 그럼 왜 이렇게 되냐? 제가 또 말씀드리면은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발 걷기를 하면은 활성산소가 완전히 제거됩니다. 예, 뭐 끊임없이 우리 몸에서 발생하고 또 소멸되고 그게 또 뭐 질병을 일으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싱을 하면은 매일매일 활성산소가 제로로 만드는 겁니다. 40분 이상 했을 때 30분까지인데요, 원래. 그래서 40분 정도를 최소 권장하거든요. 40분 이상만 하면은 내 몸에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활성산소가 제거된다. 이건 진짜 획기적인 얘기예요. 활성산소 음식으로 제거 안 됩니다. 그건 뭐 약 제거 안 됩니다. 건강식품? 그 장사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정전기가 우리 몸에 제거가 된다. 전기장의 모든 해악을 일거에 없애주는 정전기가 맨발 걷기로 하는 순간 우리 몸에서 0볼트가 됩니다. 500mV, 600mV까지 이렇게 흐르는데 정전기가 맨발 걷기 하는 순간 0볼트가 됩니다. 아주 정확하게. 기적입니다. 이거는 정전기가 만병의 모든 근원이 정전기에 있다. 이렇게 지금 연구가 활발하고 또 이미 많은 연구들이 되어 있습니다. 자, 활성산소 제거, 정전기 제거. 자, 세 번째는 아까 그 지구의 고유 진동 주파수와 내 몸이 일치된다. 그래서 이 지구 자연의 그 건강이 내 건강에 그대로 일치가 되는 겁니다. 땅을 밟는 순간. 그동안에는 이렇게 땅을 안 밟고 이거 여기 고무나 뭐 신발이 전부 막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무런 저기를 못 누린 거예요. 이 땅이 주는. 그런데 땅의 지표면에는 엄청나게 많은 자유전자가 있다. 음전하를 띤 자유전자가 있고 우리 몸의 활성산소는 양전하를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과 음이 이렇게 결합이 되는 순간 그게 제로가 되고 삭제가 되는 겁니다. 소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활성산소가 제거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NK세포 활성화. 이거는 그냥 바이러스 관련 질병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암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예방하고 전이를 막고 이러한 게 NK세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NK세포에 대해서는 이게 얼마가 되는지 계속 측정하고 또 건강진단할 때 이거 놓치지 말고 뭐 돈 한 5만 원 정도 이렇게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놓치지 말고 꼭 같이 검사해서 NK세포 진행 상황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지금 NK세포가 2000에서 제가 이제 거기서도 또 몇 달 더 했으니까 NK세포 활성도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저는 지금 제가 보기에 한 3, 4천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 기적.
맨발 걷기는 이거 기적입니다. 맨발 걷기는 땅이 인간에게 준 땅이 인간과 공존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이렇게 베푼 가장 큰 그런 그 혜택을 인간이 직접 받아서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그냥 주는 게 그냥 나한테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내가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고 땅에 내 발을 직접 이렇게 접촉됐을 때 그때 그러한 그 NK세포 활성도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이 땅을 밟는 순간 내 몸의 모든 잡념도 없어지고 또 모든 그 정신작용도 또 신체작용과 함께 가장 이상적인 상태로 내 몸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삶에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삶에 자신감을 주는 이런 맨발 걷기. 여러분들, 제가 뭐 이런 말을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했습니다. 그래도 자꾸 여러분들에게 정리해드리고 저도 또 같이 저도 정리하면서 맨발 걷기 이걸 정말 생활 속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게 하는 게 그게 가장 소중한 거 아닌가,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좀 어싱 이거를 하면서 좀 더 유익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면서 같이 이 어싱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